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족부센터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족부에서 발생하는 변형 가운데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이것이 그냥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변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발등뼈는 안쪽으로,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외측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변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행을 할 때나 신발을 좀 신었을 때 등등 좀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는 변형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변형의 정도를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외관상에 나타나는 변형만 보는 것은 아니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다음에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각도를 계측해서 현재 변형이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진행성인지 이 단계를 일단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증상을 또 평가해야겠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 이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즉 변형의 정도와 환자의 불편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치료의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변형이 초기이고 이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실리콘 보조기라든가 편한 신발, 통증에 대해서는 진통소염제 등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진행한 무지외반증의 변형 자체는 이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즉 약물 치료한다거나 신발 습관을 교정하신다거나 보조기를 사용한다고 하셔도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형 자체를 교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 이상으로 진행을 했고 상당한 정도의 불편감이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게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한번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MIS라고 하는 것은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약자가 되겠는데, 의학 전반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수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부위만 수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 MIS 기법에 의하면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작은 젖삭기를 이용합니다. 이 미세 수술용 젖삭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절골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넓은 시야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수술 원하는 절골 부위에 작은 절개만을 가하고 입구만 확보하게 되면 이 젖삭기를 삽입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절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이 수술 부위의 상처, 수술 흉터가 작게 남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정상적인 인대나 힘줄이라든가 관절 낭인 같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도 빠를 수가 있고 만성적인 통증의 위험성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합병증의 어떤 리스크도 우리가 통제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MIS 수술법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MIS 수술법은 매우 좋은 수술 방법이기는 한데 만약에 환자의 변형의 정도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된 경우, 아주 고도의 진행성 무지외반증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 절골 하나만 가지고 수술이 완료가 되지가 않고 여러 부위를 손봐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연부 조직에 대한 수술이 광범위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수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MIS 수술법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내두는 환자들이 많을까요? 아주 드물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이면 대개는 병원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수술하는 목표가 이제 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 없는 발을 만드는 거. 즉 이제 무지외반증을 수술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만성적인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증 없는 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발을 유지하는 것. 기능을 손해보면서 통증 없는 발을 만들 수는 없고요. 교정을 하지만 역시 발의 기능은 잘 유지를 해야 되고, 혹은 이미 저하된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까지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미용적으로 보기 좋은 발을 만드는 부분에도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외반증 수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을 결정하는 동기가 변형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미용적인 발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좀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발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한 이틀 내지 나흘 정도 상처 관리하고 통증 관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 조절이 된 다음에는 즉시 보행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신발을 신지는 않고 무지외반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보행을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붓기가 좀 오래 가실 수가 있으세요. 수술 후에 붓기가 생각만큼 빨리 안 빠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활동을 무리하게 하시고 평소에 하셨던 그런 무리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유지하시게 되면 이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당장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수술할 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지연하시는 것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이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게 계속 진행하는 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조금 수술을 미루고 교정을 좀 미루고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의사와 상의하에 검토해 봤을 때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고 한다면 너무 장시간 이것을 미루게 되면 수술이 좀 더 커지고 또 회복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MIS, 그러니까 최소 침습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거 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꼭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기적으로 외래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진행 여부를 중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